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정치권이 거의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놓고 송영길을 비롯해서 릴레이로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폭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송영길이 시작을 했고 민형배, 그 다음 유정주까지 나서서, 이 유정주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인데 소위 위성정당을 통해서 이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75년생 애니메이션 제작자 출신입니다. 송영길이 한동훈에 대해서 건방진 어린 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민형배는 쌍욕을 했습니다. 이 송영길은 말을 좀 막 합니다. 이 성격이. 그러니까 송영길이 무슨 이 계산을 하고 한동훈을 공격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이런 거 없습니다. 송영길은 평소에도 이렇게 계속 성격이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수한 거죠. 그래서 이 수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총선 국면에서 이 쌍욕과 비리, 이 두 가지가 두고두고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얼마만큼 깝깝한 상황이냐. 이 송영길이 한동훈에 대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실언을 한 거죠. 한동훈에 대해서 건방진 어린 놈이라고 했는데 민형배가 나서서 정치를 후지게 하는 건 한동훈 같은 새끼들이다, 이런 쌍욕을 합니다. 이제 또 나서서 이 유정주입니다. 유정주가 나서서 이놈 저놈 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 민주당의 폭언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나이 많은 놈이나 젊은 놈이나 막 한동훈만 공격하면 한동훈 공격이 민주당의 숙제인 거죠. 이 한동훈이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동안 우리 정치권 행태로 보면 이 장관은 언제나 사실 말을 가려서 하고 야당에서 공격을 해도 참고 이랬는데 한동훈 장관은 참지 않죠. 정확하게 지적을 하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재명 때문입니다. 비리 집단에 대해서 검찰 출신인 한동훈 장관은 정확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대신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 그래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의원들이 질문하는 데는 한동훈 장관이 사과도 하고 필요하면 또 자신이 챙기지 못했다, 인사 문제, 사과도 하고 인정도 합니다. 지금 그게 부각이 안 될 뿐이지 이재명과 그 개딸 같은 행태를 벌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한동훈이 강력하게 대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박범계를 비롯해서 법사위에서 이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앞뒤 말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교정해 주는 겁니다. 고쳐주는 거죠.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면 일단 언론에 나니까 너도 나도 나섭니다. 송영길도 오늘 언론에 나와서 자신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소위 위성정당을 만들 거고 조국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자기가 한 그 폭언에 대해서는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사과를 하는 이유는 총선 선거 때문입니다. 당대표인 이재명을 생각한다면 사과해야 하는데 지금 자기가 급한 겁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지금 선거 돌아보고 이럴 사정이 안 되는 겁니다. 유정주까지, 송영길에 이어서 민형배, 유정주까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놈 저놈 어린 놈, 건방진 놈 이런 폭언을 늘어놓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확실한 차기 대선 주자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대신 민주당의 이재명은 참 미치고 환장할 일일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통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송영길이 오늘 반성을 하기는커녕 자신이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조국과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송영길과 조국, 추미애도 지금 지역구 공천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공천을 안 주면 또 이 신당, 비례정당 할 거다 하고 나서게 될 겁니다. 이재명 주변에는 쌍욕을 하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만 모여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 자신이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비호를 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너도 비리를 저지르고 쌍욕을 한 사람인데 우리를 뭐 탓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같이 손잡고 검찰 공격으로 가지고 총선을 꾸려보자. 지금 뭐 답은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하는 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전체를 탄핵하고 싶은 겁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을 건드리지 못하니까 검찰 전체를 탄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자. 지금 이게 민주당의 유일한 총선 전략입니다. 이래서 이재명이 정말 깝깝한 상황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주변에 자기 탓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이재명은 그러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선거법 위반 재판, 이 위증교사 재판,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물론 판사들은 또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할 겁니다. 계속해서 국민들의 견제, 국민들의 여론 따갑게 이 판사들을 추궁해야 합니다. 지금 판사들은 이재명과 결탁이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은 제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정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판사들은 이재명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금 판사들은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하기 싫은 겁니다. 피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위증교사 사건 배당부터 그냥 정치인 재판이니까 이재명 재판이니까 재판하고 있는 대장동 재판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배당하는 겁니다. 알아서 하라. 다른 판사들 부담 주지 말고. 그래가지고 지금 위증교사 어제 이걸 분리 재판하겠다라고 결정한 이 판사도 자기에게 배당이 됐으니까 이건 배당부터 잘못됐다. 단독 재판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자기가 안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 절차대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준비 기일만 또 다음 달에 준비 기일 제2차 재판을 연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질질 끌게 되면 이 뭐 정말 간단하기 짝이 없는 이 사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계속해서 이 여론의 견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판사들의 태도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소위 이걸 뭐 세대, 나이를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이 판사들의 문제를 이 상당히 개인적이고 이제 직업으로서의 판사 뭐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대한 재판은 일단 하기가 싫은 겁니다.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자세가 읽힙니다. 이 계속되는 여론의 질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이렇게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에서 지금 뭔가 새로운 뭐 정책 이슈는 야당이 사실은 정책 이슈를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야당은. 그건 뭐 여당의 몫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는 것이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리, 방탄, 비리를 저지르고 쌍욕을 하는 사람들만 이재명 주변에 모여들고 있고 특히 이 송영길과 조국은 이재명이 사실은 마음대로 이렇게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송영길은 뭐 자기가 이재명 키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국은 뭐 이재명 정도가 얼마만큼 잡범이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 조국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조국이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그동안 이재명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해왔습니다. 대선 국면에서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게 참 갈수록 골치가 아프고 앞으로 민주당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쌍욕을 하는 사람들, 한동훈과 대립각을 세워서 쌍욕을 하면서 검찰을 공격하는 이 비리자들이 이재명 중심으로 다 모일려들고 개딸들이 이렇게 애워싸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비명반명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이 송영길, 조국, 추미애 등이 이제 신당, 비례정당을 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명반명들도 비례정당을 가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이준석을 비롯해서 유승민, 그 다음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또 이런 쪽으로 나와서 비례정당을 하든지 또 민주당 쪽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과 함께 이준석 같은 경우입니다. 또 모색을 해보게 될 것이다.
이런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당,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정부의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이슈를 주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혁신만 제대로 해 나간다면 이런 유혹들로부터, 비례정당 이런 것들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거법을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지금 위성정당을 또 허용할 거냐, 이대로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이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고민 중인 겁니다. 이재명에게 계속 송영길, 이 많은 사람들, 또 정의당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이대로 가자, 위성정당을 하자, 지금 이 소리입니다. 조국, 송영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도 저렇게 나가서 위성정당을 하게 되면 이준석이 국민의힘 쪽보다는 민주당 쪽에 이 지지율을 더 많이 갉아먹을 것이다 라는 건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선택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아마 총선 전에 이재명은 결정타를 맞게 되겠지만 또 구속영장 재청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총선을 이재명 손으로 치르게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재명은 소위 이재명이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범민주당 쪽에 이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재명의 대선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내년 8월 되면 또 당대표직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재판이 대선 전에 끝나는 재판은 분명히 나옵니다. 이재명을 구속영장 재청구를 해서 만약 구속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선 전에는 선거법 위반이나 이 위정교사 재판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범민주당, 이재명이 통제가 안 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위성정당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면 이재명의 위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국민의힘의 이 뜻을 받아들여서 이 연동형을 바꾸자, 이 병립형으로 가자, 위성정당은 막자라는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지금 이 난리들을 피고 있는 겁니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그 소위 좌파 쪽에 모든 단체들이 나서서 이재명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냉정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연동형으로 간다? 지금 이런 송영길도 그 주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위성정당을 못 만들 것이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이 무슨 웃기는 소리입니까? 국민의힘이 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안 됩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이 선거법 연동형을 만들었습니까? 이거 지금 민주당이 정의당과 짬짬이를 해서 이 폭력으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지금 선거법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못 만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만듭니다. 그러면 민주당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총선과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만들어, 우리도 만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위성정당 죽인다. 이런 혼란을 겪는 것보다 깔끔하게 이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수 없는 방지 법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연동형을 병립형으로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보여준 게 거의 쓰레기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양당 대결, 이번 총선은 양당 대결로 간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위성정당을 막는 그 방안대로 선거법 개정 합의를 하는 것이 맞다. 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민주당 이재명을 놓고 이런 압박들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뚜벅뚜벅 혁신의 길로 가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주변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쌍욕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도 부담스러운데 이 송영길을 비롯한 쌍욕, 비리 집단 갈수록 이재명은 사면 초가에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